저 혹시 김명자 씨 맞으세요? 명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들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30년 전에 아들을 독일로 입양 보내셨죠? 명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민석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어요. 명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좌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 모자는 30년이나 헤어져 있어야 했을까요?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975년 봄, 서울 성북동의 기와집 마당에는 목련꽃이 한창이었습니다. 8살 명자는 그날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정교 회장 당선 상장이었죠. 아빠, 나 회장 됐어. 명자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맘때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계실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아버지 낮잠 주무시려고 안방 가셨는데. 조용히 해야지. 명자는 상장을 식탁 위에 살짝 올려두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그때 자랑하면 되니까요. 명자는 그네를 타며 아버지가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 딸 최고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안방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명자는 그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거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명자도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46의 나이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명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모습만 보였어요. 명자도 옆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거든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명자 눈에는 그저 낯선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삼촌들도 왔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두 분 모두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분들이었죠. 큰아버지는 어머니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갑자기 가셨네요. 힘내세요, 형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명자가 보기에도 삼촌들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명자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불편한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이 안 와서
빈소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방에서 삼촌들과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금고 열쇠는 찾았어? 아직? 형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지. 장례 끝나고 해. 근데 형님이 유언장 남긴 게 있을까? 설마. 갑자기 가신 건데. 명자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본능이었죠. 장례 마지막 날 명자는 아버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팔찌를 꺼냈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예쁜 팔찌였죠. 아버지가 명자 7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거였습니다. 명자야, 이거 해봐. 아빠가 명자 생각하면서 고른 거야. 그날 아버지는 팔찌를 명자 손목에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명자는 너무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명자는 그 팔찌를 늘 끼고 다녔죠. 아빠, 나 상장 받았어요. 회장 됐어요. 명자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명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가 무언가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이 조문객 응대하는 사이 두 분은 아버지 유품이 있는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고급 시계, 만년필, 금반지 하나씩 챙겨 핸드백에 넣는 모습이 명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보관해야지. 올케는 정신이 없으실 테니. 큰어머니가 작은어머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그게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감히 어른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날 저녁 명자는 어머니가 서재에서 뭔가를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금고까지 확인했지만 어머니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유언장이 없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써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 방문 밖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음이었어요. 명자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죠. 아빠, 언제 돌아와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명자네 집을 찾아왔어요. 두 분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낯선 남자 한 분이 함께였죠. 형수, 이분은 변호사예요. 형님, 재산 정리 문제로 왔어요. 큰아버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례식 때의 그 위로하는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는 거실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명자는 자기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거실이 훤히 보였죠. 형님께서 생전에 사업 자금을 저희한테 많이 빌리셨어요. 이 차용증이 증거요. 작은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형수가 모를 수도 있지. 형님이 사업하시면서 우리한테 손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채무 관계가 명확합니다. 고인의 재산에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하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집은요? 이 집은 남편 명의인데 집도 포함이요. 빚을 다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할 겁니다. 큰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에는 명자도 있고 우리가 살 곳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오. 법은 법이니까. 작은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유언장은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는데. 유언장? 우리는 본 적 없어요. 형수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삼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명자는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법대로 하는 수밖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재산 정리 동의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빨리 해결하는 게 형수한테도 좋을 겁니다. 법정 싸움 가면 더 복잡해지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큰아버지가 압박했습니다. 어머니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해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세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명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죠. 명자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빠 돌아가셨대. 집도 없어진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빚쟁이래.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동네 아줌마들이 수다 떨다가 퍼뜨린 거겠죠. 쉬는 시간에 단짝 친구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명자는 애써 웃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먹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쟤네 집 망했대. 명자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하는 거였죠. 명자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나야. 응,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돼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분간 명자랑 친정에서 지낼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외삼촌이었어요. 그게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동생아. 일주일만이라도. 안 돼. 네 상황은 안 됐지만 우리도 애들 셋 키우느라 빠듯해. 알아서 해결해. 오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죠. 일주일 후 삼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왔어요. 결정했습니까?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집도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도 예금도 모두 삼촌들 손에 넘어갔어요. 명자와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 비우세요. 작은아버지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명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진만 가져가도 되죠?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명자 책가방이 전부였어요. 새로 이사갈 곳은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천장은 낮았어요. 기와집 마당에 피던 목련꽃은 이제 볼 수 없었죠. 엄마, 여기서 살아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짐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죠. 명자는 난생 처음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명자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봄날의 저녁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은 너무 약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명자는 어느새 25살 아가씨가 되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명자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손에 잡히는 일은 뭐든 했죠. 고등학교 때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는 반지하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김치와 밑반찬을 파는 가게였죠. 처음에는 좌판 하나가 전부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명자야,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엄마,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요. 명자는 어머니 옆에서 팔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파랗게 얼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녀는 10년을 버텼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자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망설임 없이 취직을 선택했죠. 엄마, 저 공장에 합격했어요. 명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괜찮아요. 명자는 구로공단에 있는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명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명자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적고 성실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명자야, 너 남자친구 없어? 언니,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에이, 젊은 게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야지. 명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명자한테 연애는 사치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대고 방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명자가 공장에 다닌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명자 위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여기가 2층 생산라인 맞죠? 네, 맞는데요. 명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언니가 명자한테 속삭였어요. 야, 저 사람 사장님 아들이야. 이번에 공장 관리 배우러 온대. 아, 그래요? 명자는 별 관심 없이 다시 재봉틀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명자가 점심시간에 공장 뒤편 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곳이었죠. 그때 갑자기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명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위층에서 페인트통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사장 아들이 서 있었어요. 위험해요. 명자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페인트통이 명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떨어져 철컥 소리를 냈죠.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크게 다칠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사장 아들이 급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네, 괜찮아요. 명자는 일어서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도시락이 엎질러졌지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 아들은 명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으셨네요. 점심은 다 엎질러졌는데 괜찮아요. 배 안 고팠어요. 사실 명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 아들은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을 때 손에 빵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제 실수 때문이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명자는 망설이다가 빵을 받았습니다. 사장 아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명자요. 명자. 좋은 이름이네요. 전 형식이에요. 네. 명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은 잠깐 더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형식은 자주 2층 생산 라인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명자 자리 근처를 서성이는 게 눈에 띄었죠. 명자 씨,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김밥이요.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명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말을 걸었고 가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명자도 형식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진지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명자를 동등하게 대해줬죠. 명자 씨,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그럼 어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명자는 놀랐습니다. 만나는 사람 어머니까지 챙기는 남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명자 씨. 형식 눈빛은 맑았습니다. 명자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수수한 얼굴.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요. 어머니 얼굴에 걱정이 스쳤지만 명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명자와 형식은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형식은 명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반지하 좁은 골목길이었지만 형식은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명자 씨, 이번 주말에 바다 구경 갈래요? 바다요? 네. 날씨도 좋고 명자 씨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식은 명자 손을 살짝 잡았어요. 나 명자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날 주말 두 사람은 인천 앞바다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어요. 명자는 난생 처음 바다를 봤죠. 와, 정말 크네요. 예뻐요. 바다보다 명자 씨가 더 예쁜데. 형식은 명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행복이 자기한테 올 줄은 몰랐죠. 명자 씨, 네, 나랑 결혼해 줄래요? 형식은 진지한 얼굴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명자 씨가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상관없어요. 명자 씨만 있으면 돼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온전히 받아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바다가 증인이었죠. 한 달 후, 명자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생리도 늦어졌어요. 명자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손이 떨렸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죠. 형식 씨가 기뻐할까? 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일주일 뒤 명자는 용기를 냈어요. 형식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형식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손가락을 꼬며 말했어요. 저 아기가 생겼어요. 형식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도 다녀왔어요. 형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식 씨, 미안해, 명자 씨. 잠시 놀란 거야. 기뻐, 정말. 우리 아기잖아. 형식은 명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형식이 떨고 있다는 걸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죠? 응, 그래야 해. 내가 말할게. 형식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형식은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명자는 불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됐고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명자 씨 맞죠? 네. 누구세요? 형식이 엄마예요. 명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식 어머니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잠깐 나와보세요. 명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공장 뒤편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들어가요. 차 안에 앉자 형식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거 받고 우리 형식이한테서 떠나세요. 네. 당신 같은 애가 우리 형식이 인생 망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명자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돈 필요 없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가난뱅이가 무슨 사랑이야. 형식 어머니 목소리는 독했습니다. 당신 신분 다 알아봤어요. 아버지 일찍 죽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지.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그런 집안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주제도 모르고. 주제를 모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식 씨가 먼저. 시끄러워. 형식 어머니는 봉투를 명자 무릎에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 돈으로 아기 지우고 꺼져. 안 그러면 당신 어머니 가게도 못하게 만들 거야.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협박 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똑똑하게 처신해. 그날 밤 명자는 형식을 만났습니다. 형식 씨,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형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헤어지래요. 돈도 주시면서. 명자 씨, 미안해. 형식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형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나 부모님 설득해 볼게. 시간만 줘. 얼마나요? 모르겠어. 근데 꼭 해볼게. 명자는 형식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명자는 그때 알았죠. 형식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식은 점점 명자를 피했어요. 점심도 함께 먹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명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아기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말에 명자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네, 엄마. 너 임신했구나.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는 뭐래? 그쪽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어머니는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자야. 우리 명자. 이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이런 고생을. 어머니는 명자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자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죠. 명자는 결국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동료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형식은 그 후로 명자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명자는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진료소는 낡았고 사람들로 붐볐죠. 다음 분. 명자는 진찰대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 건강해요. 근데 산모가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잘 드셔야죠. 네, 노력할게요. 명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어머니 반찬 장사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죠. 명자야, 미역국 끓였다. 어서 먹어. 어머니는 매일 명자를 챙겼습니다. 당신은 안 드시면서 명자한테만 고기를 넣어줬어요. 엄마도 드세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나 먹어.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 명자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명자는 갑자기 배가 아파 잠에서 깼어요. 엄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명자야? 배가 아파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재빨리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죠. 새벽 4시였어요. 산모 이름이요? 김명자요. 보호자는? 저, 엄마예요. 간호사는 명자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꼭 쥔 채로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어요. 아침 9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명자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아, 너 민석이야. 우리 아가. 명자는 아기 이름을 미리 지어뒀어요. 민석?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어머니가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자야, 우리 명자 고생했다. 어머니는 아기를 처음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아기 볼을 쓰다듬었죠.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우리 민석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기 얼굴 위로 똑 떨어졌어요. 명자는 병원에서 3일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았지만 명자는 정성껏 아기를 돌봤어요. 밤마다 깨서 젖을 물렸고 기저귀를 갈았죠. 민서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행복하게 키워줄게. 명자는 매일 밤 아기한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명자는 아기 때문에 일을 나갈 수 없었죠.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분유값도 빠듯했습니다. 민석이가 2달 됐을 때였습니다. 시장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어요. 형식 어머니가 내렸죠. 김명자.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식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명자 어머니예요? 누구세요? 형식이 엄마예요. 당신 딸 때문에 왔습니다. 명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식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고 우리 형식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기도 키우지 말고.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아기 때문에 우리 형식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형식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장사? 이런 누추한 데서 장사하는 집애를 감히 우리 형식이 짝으로 가당키나 한 말이야? 명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제발, 우리 명자 그냥 놔주세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아니, 안 끝났어. 그 애가 혹시라도 우리 형식이한테 연락할까봐 온 거야. 형식 어머니는 봉투를 던지고 갔습니다. 명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명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어머니 얼굴만 봐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 달 후 명자는 민석을 업고 공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형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공장 정문에서 형식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웃으며 걷고 있었죠.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식은 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명자는 민석을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민석아, 우린 괜찮아. 엄마랑 할머니가 있잖아. 며칠 후 형식 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자가 사는 집 앞까지 왔어요. 김명자, 나와봐. 명자는 민석을 안고 나갔습니다. 형식 어머니는 명자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너 공장엔 애 데리고 왜 왔어? 형식이는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누구 혼삿길 막을 일 있어? 알고 있어요. 명자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형식 어머니는 민석을 쳐다봤어요. 그 애, 형식이 애 맞아? 네. 증명할 수 있어? 필요 없어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군. 앞으로 우리 형식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형식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민석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민석아, 미안해. 엄마가 못난이라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명자는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긴 겨울이었습니다. 민석이가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챙기고 반찬통을 정리했죠.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자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자 손을 잡았어요. 명자야,
오늘 민석이 옷 사러 가자. 엄마가 일찍 들어올게. 네, 엄마. 천천히 오세요. 응. 민석이 잘 챙겨.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김순자 씨 가족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명자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래? 민석이 명자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명자는 민석을 안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자는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김순자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이요. 보호자 대기실로 가세요. 명자는 민석을 안고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뺑소니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고요. 사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석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됐어?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명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순경이었어요. 목격자 진술로는 검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잡았어요? 아직이요. CCTV 확인 중인데 화질이 안 좋아서요. 제발 꼭 잡아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어요. 뺑소니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걸요. 어머니는 한 달째 혼수 상태였습니다. 명자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석을 데리고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민석이가 왔어요. 민석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명자는 병원비 걱정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머니 적금을 깨고 빚까지 얻었지만 바닥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집에서 놀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죠. 민석아, 민석아. 명자는 민석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 안 하면 위험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은 내셔야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명자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석을 안고 골목길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꼭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형식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형식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냈어요. 형식 씨, 저예요. 명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민석이가 심장병이래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명자 씨, 저도 이제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고 형식 씨 아들이에요. 제발 미안해요. 전 도와줄 수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혼수 상태인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석이를 어떻게 살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명자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명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 민석이가 심장병이래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명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명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나, 그것 참.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은 못 도와주겠고.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도 옛날에 들은 얘긴데. 해외 입양 보내면 아이 치료해준대. 독일이나 미국 같은데. 해외 입양이요? 응. 잘 사는 나라로 보내면 수술도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준대. 차라리 그게 민석이한테는 나을 수도 있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민석이 없이 못 살아요. 알아. 근데 민석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 목숨이 먼저잖아. 아주머니는 명자 어깨를 두드리고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명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입양기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여보세요.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저 아이 입양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상담 가능합니다.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살이요. 남자아이고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병이 있으시군요. 해외 입양 희망하세요?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요. 명자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독일 쪽 입양 가정이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고요. 아이 치료도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좋은 분들이래요. 직접 만나보실 수는 없고요. 서류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명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일어로 된 문서였고 한글 번역본이 붙어 있었어요. 언제 출국하나요? 서류 처리하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명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명자는 눈물을 닦고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명자는 민석과 매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밤마다 안고 잠들었어요. 엄마, 나 아파. 민석은 자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출국 전날 밤 명자는 민석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카메라로 몇 장을 남겼어요. 명자는 그중 한 장을 민석 옷주머니에 넣어줬죠. 민석아, 이 사진 잘 간직해. 엄마 얼굴 잊지 마. 엄마, 왜 그래? 어디가? 민석이가 먼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러. 엄마도 같이 안 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못 가. 하지만 엄마가 세상에서 민석이를 제일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줘. 공항에는 입양기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민석을 넘겨줬어요. 엄마, 엄마. 민석이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명자는 돌아섰어요. 뒤를 보면 아이를 못 보낼 것 같았거든요. 엄마, 가지 마. 민석 울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을 나온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명자는 손에 쥔 민석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얼굴이었어요.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 인생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이제 58이 됐어요. 어머니는 민석을 보낸 지 2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수 상태로 버티시다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어요. 명자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죠. 반지하 집 월세도 밀렸고 병원비 빚도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빚쟁이들을 피해 남쪽 끝 해남으로 내려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끝 마을이었죠. 해남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김치와 밑반찬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서울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것과 똑같은 장사였죠. 명자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어요. 5시면 시장으로 나가 좌판을 폈죠. 아줌마, 깍두기 한 통 주세요. 네, 2,000원입니다. 명자는 말이 적었습니다. 장사할 때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명자를 말없는 아줌마라고 불렀죠. 오후 4시면 장사를 접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좌판을 걷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외로웠죠. 명자가 사는 곳은 시장 뒤편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어요.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지만 명자는 바다를 보지 않았죠.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명자는 불평하지 않았죠. 밤이면 명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민석 사진이 있었죠. 3살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민석아,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게 자랐을까? 명자는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못난이라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명자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죠. 같은 시간 독일 함부르크. 민석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33이 된 민석은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심장 수술은 독일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죠. 민석, 아침 먹어. 양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았어요. 양아버지도 신문을 보며 앉아 계셨죠. 오늘 회사 중요한 회의 있다며? 네, 아버지. 한국 지사 관련 회의예요. 민석은 독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임원까지 올랐어요. 양부모는 민석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아들 최고야. 양어머니가 민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석은 웃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표정이었어요. 민석은 양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15살 때였습니다. 민석은 우연히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발견했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였죠. 엄마, 이게 뭐예요? 양어머니는 민석을 안았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 알지? 네. 민석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김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국어로 뭐라 써 있는 건가요? 김명자라고 써 있어. 제 친엄마. 이름이에요? 응. 네가 심장병이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너를 살리려고 보낸 거래. 너가 올 때 가지고 왔던 사진도 있어.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다.
민석은 어릴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그날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고 한국 역사책도 읽었어요. 민석아, 왜 그렇게 한국어 공부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볼 거야. 내 뿌리를 찾고 싶어. 민석은 방 책상 서랍에 양어머니가 준 작은 사진을 간직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엄마 품에 안겨 있는 흐릿한 사진이었죠. 엄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민석은 사진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민석은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언젠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 지사장 후보자 모집합니다. 민석은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민석, 자네 경력으로 한국 가면 손해야.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나아.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한국이 의미 있는 곳이에요. 민석은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보여줬고 한국 시장 분석 자료도 준비했어요. 결국 민석이 선발됐죠. 축하해, 민석. 서울지사장으로 발령났어. 민석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양부모한테 소식을 전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 지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거지? 네. 그곳에서 제 엄마를 찾아보고 싶어요. 양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두 분은 제게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전 그냥 알고 싶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민석은 양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저 살려주셔서. 그날 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민석은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주소였지만 단서는 됐죠. 꼭 찾을 거예요. 민석은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드디어 왔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짐을 풀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죠. 입양 서류, 옛날 주소,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 민석은 이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성북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어. 서류에 적힌 주소는 서울 성북동이었습니다. 30년 전 명자가 살던 곳이었죠. 다음 날 민석은 성북동을 찾아갔습니다. 주소지는 재개발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옛날 집은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여기가 맞나? 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죠. 사장님, 여기 오래 사셨어요? 응, 한 20년 됐는데. 혹시 김명자라는 분 아세요? 30년 전쯤 이 동네 사셨던 분인데.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그때는 내가 여기 안 살았는데. 옆 건물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봐. 그 양반이 토박이야. 민석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순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명자라는 분 아세요? 부동산 주인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김명자. 아, 시장에서 반찬 팔던 아줌마 딸, 아들이 있었던. 민석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그분 어디 계세요? 글쎄, 그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한 30년 전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딸은요? 딸은 어머니 장례 치르고 어디론가 떠났대. 빚이 있었나 봐. 그 후론 소식이 없어. 민석은 메모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서울을 떠났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혹시 그분 친구나 아는 사람 없을까요? 글쎄, 구로공단 쪽 공장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민석은 구로동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몇몇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민석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할머니가 명자를 기억했어요. 명자? 아, 그 애. 참 착했지. 근데 불쌍했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장 아들이랑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잖아. 애까지 낳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사장 아들이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아버지 얘기였어요. 그 사장 아들.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공장 운영한대. 이름은 바뀌었지만 민석은 형식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먼저 찾아야 했죠. 그분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민석은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해남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민석은 바로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이 걸렸어요. 해남시장에 도착한 민석은 반찬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명자? 아, 시장 안쪽에 그런 이름 아줌마 있어. 말 없는 아줌마. 혼자 김치 팔아. 민석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시장 제일 안쪽. 구석진데 좌판 깔고 있어. 민석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자 작은 좌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 가까이 됐고 머리는 반백이었어요.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매는 부드러웠죠. 민석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분이 엄마인가? 명자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김치를 담아주고 돈을 받았죠. 민석은 다음 날도 시장에 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명자를 지켜봤어요. 새벽 5시 명자는 좌판을 폈습니다. 김치통을 나르고 반찬을 정리했어요. 한겨울인데도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죠. 깍두기 주세요. 2,000원입니다. 명자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어요. 오후 4시 명자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챙기고 좌판을 걷었어요. 민석은 뒤에서 따라갔죠. 명자가 사는 곳은 시장 뒤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자 방에 불이 켜졌어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죠. 엄마.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외롭게 사셨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숙소로 돌아와 양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아, 어떻게 됐어? 엄마, 찾았어요. 양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시던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민서가 너 괜찮겠어? 네. 전 엄마한테 가야 해요. 그런데 민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만인데 엄마가 절 알아보실까요? 민서가 엄마는 널 잊은 적 없을 거야. 천천히 해. 내 마음 준비되면 가. 민석은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멀리서 명자를 지켜봤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생각했죠. 엄마, 저예요. 민석이에요. 아니면 혹시 김명자 씨 맞으세요? 민석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하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다가가기로요. 그날 밤 민석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사진이었죠. 엄마, 내일 뵐게요. 기다려주세요.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어린 시절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명자는 평소처럼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를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렸죠. 저기,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뭐 필요하세요? 혹시 김명자 씨 맞으세요? 명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빚 받으러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민석은 말이 막혔습니다. 준비한 말이 전부 사라졌어요.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들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30년 전에 아들을 독일로 입양 보내셨죠? 명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민석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명자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명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민석이야? 네. 어머니, 저예요.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좌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민석아. 민석도 무릎을 꿇고 명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석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명자는 민석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들 뺨을 만졌어요. 이렇게 컸네. 이렇게 건강하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명자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민석이 짐을 들어줬어요. 함께 명자 집으로 갔죠. 좁은 방이었습니다. 민석은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 작은 밥상, 그게 전부였죠.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응.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명자는 물을 끓였습니다. 민석 앞에 차를 놓았어요. 민석아, 너 건강하게 자랐구나. 심장은 괜찮고? 네. 독일 가서 바로 수술 받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명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저 양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어요. 민석은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어머니 사정이 어땠는지.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가, 엄마가 못나서 그랬어. 너 수술비가 없었어. 할머니는 혼수 상태셨고, 엄마는 일자리도 없었고,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 해외 입양 보내면 치료해준다고. 차라리 그게 너한테 낫다고. 어머니, 엄마는 너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그것만은 꼭 알아줘. 민석은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요. 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 버린 게 아니란 거. 정말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심장병이었고 어머니가 절 살리려고 보내셨다고요. 명자는 민석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곁에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전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독일 생활을 들려줬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양부모 이야기를요. 명자는 민석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양부모님, 좋은 분들이구나. 네, 저한테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어머니도 제 엄마세요. 명자는 민석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민석은 명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형식이라고 해. 공장 사장 아들이었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도망갔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마 서울에서 공장 운영한다고 들었어. 결혼도 했대.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민서가, 그런 건 다 잊어버려. 옛날 일이야. 안 돼요. 전 알아야 해요. 누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명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삼촌들이 재산을 빼앗은 이야기, 형식 어머니가 협박한 이야기를 했어요. 민석은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이름, 상황, 시기까지요. 어머니,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민서가, 복수 같은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민석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전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고 증거도 찾을 수 있어요. 저 부자예요, 엄마. 이제 제가 어머니 지킬게요. 명자는 민석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석아, 엄마는 네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어머니, 전 항상 어머니 생각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 얼굴 그리며 잤어요. 민석은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안 두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명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민석이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민석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탐정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삼촌들과 형식의 어머니를 조사해 달라고요. 기다려. 내가 다 바로잡을 테니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석은 한국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탐정도 여러 명 고용해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어요. 순자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형식의 어머니 소행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머니의 삼촌들이 재산을 빼앗을 때 사용한 가짜 차용증, 유언장을 숨긴 정황, 증인들 진술까지 모았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날 어머니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판사님, 이건 5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증거도 없고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차용증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고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조작된 문서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삼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당시 은행 기록입니다. 고인은 빚이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삼촌들은 변명할 수 없었어요. 피고인들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3년 그리고 부당이득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판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아,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 민석은 형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김명자 씨 아들이에요. 형식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라고? 당신이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들 있죠? 협박, 공갈, 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 증거 다 있어요. 민석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증인들 진술서와 형식 어머니가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들어 있었어요. 이대로 고소하면 처벌받으실 겁니다. 근데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라니? 우리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억 지불하세요. 형식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알겠네. 일주일 후 형식 어머니는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명자 집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형식 어머니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민석을 보며 말했어요. 민석아, 이제 됐어. 충분해.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형식이었어요. 명자 씨, 형식은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명자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비겁했어요.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네, 용서 못해요. 당신은 저랑 민석이 힘들 때 도망갔잖아요.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다만, 우리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못난 아들 위한답시고 사고 치신 것 같아요. 형식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30년 전 일이라 뺑소니 사건은 처벌도 할 수 없었어요. 명자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독일에서 양부모가 한국에 왔습니다. 민석이 초대한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석은 공항에서 양부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양어머니는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석이 잘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자가 정성껏 한식을 차렸어요. 정말 맛있네요. 양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민석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응. 엄마가 다 기억해. 식사 후 명자는 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두 엄마를 가진 아들이에요. 전 그게 감사해요. 양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함께 민석이 지켜요. 다음 날 민석은 명자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뭐? 제가 마련했어요. 이제 시장 일 안 하셔도 돼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아, 난 괜찮아. 시장 일 익숙해.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명자는 민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일주일 후 명자는 해남시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였어요. 아줌마, 서울 간다며? 잘 살아. 고마웠어요. 그동안 명자는 좌판을 거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곳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민석이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응,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장이 점점 멀어졌죠.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명자가 해남에서 가져온 김치, 양어머니가 만든 독일 음식, 민석이 주문한 케이크까지 있었죠. 자, 다 같이 앉아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석, 양아버지, 양어머니. 이제는 가족이었죠. 민석아, 엄마, 행복해. 명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민석은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양어머니도 다른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명자에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새로운 가족,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요. 명자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제 명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명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